오늘 저녁에는 상가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행자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하는 소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부탁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고 법에 깨어있도록 하라고 하는 부처의 말씀을 간절히 하신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수행하는 수행자들 간에 화합해서 상가를 잘 유지해서 함께 수행하라고 하는 걸 부탁을 하고 가셨죠. 쉬지 않고 깨어서 정진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상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부족했던 것을 근거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살라국의 어느 신하가 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 중에 코살라국하고 그 다음에 나가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고, 이 두 나라는 전부 다 전제국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치족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바치라고 하는 나라는 공화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왕정 국가가 아니라 공화제 국가였는데, 이 코살라국의 왕이 바치족을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죠. 근데 그 당시에 바치족 국가의 사람도 마가라국의 사람도 코살라국의 왕도 사실 정말 국가의 신실한 신도였었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살라국의 왕이 아무튼 바치족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컸는데, 그냥 이제 점령할 수는 없으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 상의를 합니다. 조언을 구하는데, 그때 이제 조언을 구할 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옆에 있던 아난다한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이제 백성들은 자주 모여서 회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때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주 모여서 회합하고 회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자주 모여서 회합을 하고 자주 모여서 회합하고, 회합할 때 화합해서 모이고 화합해서 일하고 화합해서 헤어지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주 모여서 회합하고 회합할 때 화합해서 모이고 화합해서 일하고 화합해서 헤어진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오직 번영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셔요. 거꾸로 이제 5가지 얘기, 7가지 얘기를 쭉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쭉 다 듣고 나서 코살라국의 그 신하가 바치족은 절대로 침략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 보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그 나라가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 간에 내부 분열을 일어나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내부 분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포살라국에서 간첩을 보내서 그 국가를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근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한다면 쉽게 점령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바치족이 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그 옛날 고대 국가 중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쉽게 망한 대표적인 국가 있죠? 어디예요? 네, 고구려가 그렇게 망했죠. 원래 고구려가 삼국 중에서는 가장 강성했는데 망한 이유는 형제 간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서 망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망할 때는 내부 분열보다는, 백제가 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 백제가 망하냐면은, 백제가 이제, 원래는 한강 유역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다가 고구려한테 뺏겨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신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찾으려고 연합을 했는데, 신라가 그걸 거꾸로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한 다음에 그 자리를 신라가 차지해버려요. 그러니 백제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제 분노와 원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이제 역량도 생각 안 하고 신라하고 싸워요. 분노 때문에. 그래서 백제는 어떤 면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신라를 이제 정복하겠다고 신라하고 싸움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백제가 망하게 됩니다. 자기의 역량도 모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사실은 그 당시에 포살라국한테 잘 일러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단지적으로 그렇게 해서 망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얘기한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의 상가가 번영하고 지속되려면은 자주 모여서 회합을 하고 그리고 화합하면서 모이고 화합하면서 함께하고 화합하면서 이러더라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부탁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 제자들이 60명이 됐을 때 당신이 선언한 게 있어요. 무엇을 선언했냐면은 우리가 이 수행을 해서 이와 같이 행복이라는 게 뭔지 깨달아 알고 열반을 성취하게 된 우리의 이 목적은 어디에 회항을 해야 되냐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이 깨달음을 회항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61명이 됐을 때 그것을 써놓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이 수행의 목적 그건 결국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 위해서 부처님도 수행을 하셨고 모든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고통에 벗어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행복이 정말 지속이 되려면은 반드시 모든 존재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회양이 되셔야 된다. 이걸 얘기를 61명이 됐을 때 당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지속이 되려면은 상가라고 하는 형태를 유지해서 이 상가를 통해서 세상의 행복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전통이 다 사라지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원리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상가를 통해서 행복이 유지되도록, 이 법이 지속되도록 해야 되는 이유의 핵심 이유가 하나는,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의지해서 다른 존재에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연기의 법칙에 있어요. 연기의 법칙에 있고, 그리고 이 연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인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또 얘기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육화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원칙들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몸으로도 항상 수행을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잊지 말라 였고요. 두 번째는 말로도 사랑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사랑을 잊지 마라. 그래서 몸으로도 말로도 마음으로도 자유심을 항상 마음에 지녀라. 처음 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걸 유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지하고, 떠나가는 사람에게도 유지해라. 그리고 또 하나 유지해야 되는 것은 뭐였냐면, 이와 같이 함께하는 이제 모임, 그걸 상가라고 하고 도반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를 함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견해를 함께 가져야 된다. 다른 말은 뜻을 함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삶을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애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계를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행복이 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인도 말로는 아임사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이제 비폭력이고요. 그리고 한 측면은 이제 폭력을 멈추는 행위가 되고, 한 측면은 무엇을 행하는 행위가 되냐면 자비를 행하는 행위가 되는 건데요. 이제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하는 행위가 이제 계를 지키는 거고요. 그 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뭘 같이 해야 되냐면 그 계를 지킬 수 있는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뜻만 같이 해서는 안 되고,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삶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실천을 해야 이제 그것이 구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6가지를 국가는 강력하게 부탁을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는 사실
25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만 최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문제를 지키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왜 그랬냐면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는 그 시대의 상황이 지금 같지는 않았거든요. 뭔 얘기냐면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를테면은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 뭐 이를테면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유럽이 어떤 상황인지 쉽게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보통 뭐 가까운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만 알고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 거기서 생기는 갈등, 거기서 일어나는 다툼 그런 것만 해결해도 보통 줄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일본이 침략하고 몽고가 침략하고 중국이 침략하고 했던 그런 대규모의 전쟁들은 있었죠. 그 전쟁 때문에 생기는 고통들은 있었지만은 오늘날 같이 전 세계의 문제들이 실시간으로 국가 간에 서로 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회화된 적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적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경제 문제가 적극적으로, 바로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제전쟁이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바로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잠깐 얘기했던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사용 문제만 해도 개인이나 국가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동시에 이게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시대일수록 사실은 2500년 전에 부다가 우리에게 강조하신 수행을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상가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제자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가는데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시대는 더 절실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더 절실하냐면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일 사용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과 컴퓨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국가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건 우리 실시간으로 알람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런 이제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생긴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리해졌고 그리고 전 세계의 이런 그 정보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이미 스며들어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향 하에서 우리의 생활이 늘 진행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를테면은 돈을 은행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집을 산 사람한테는 굉장히 압박감이 생기게 만드는 쪽으로 국가 경제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아요. 요즘은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 이제 경기부양책으로 뭘 가지고 이용했냐면은 바로 이제 개인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집을 많이 사게 했거든요.
그 방법으로 국가 경제를 유지를 했는데 그때 풀어놓은 돈이 엄청나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나라에 돈을 갖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손해가 나는 거거든. 그러면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게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인상 못 하는지 아세요? 인상을 해야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미국으로 안 빠져가는데, 인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상을 하는 순간 돈이 없어서 은행에다가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 압박 때문에 자살자가 속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를 알지만은 금리를 인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국가의 이제 정책 결정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각 개개인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웃 간의 도움이 더 절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돕지 않고 살면은, 우리의 삶은 부지불식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들은 상처받고 깨질 수밖에 없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근데 조건은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지 아세요? 서로가 돕고 사랑하고 함께 어려움을 풀고 같이 사는 것이 더 절실한 시대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못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도움이 더 절실한 시대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그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이제 가족 공동체인데요. 가족 공동체가 보통 옛날 비하면 어떤 형태로 살아요? 핵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부부 내지는 자식 하나 데리고 사는 그런 아주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거나, 특히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냐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싱글 가족들이 엄청 지금 늘어났어요. 그럼 싱글 가족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옛날 전통적인 이 가족이 없는 홀로 사는 그런 세대주가 엄청 늘어나 있는데, 그 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누구한테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문화적인 조건 속에 살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분화되고 핵가족이 되면서 서로 함께 사는 삶의 방식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삶의 방식도 잘 모르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냐면, 이건 이제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한 건데,
이를테면은 원숭이 있죠. 원숭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원숭이는 커가지고 사랑을 잘 할 수 있다 없다?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다른 어떤 동료들하고 쉽게 친밀감을, 유대감을 형성해가지고 함께 어떤 이게 할 수 있는 이 그런 친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한테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렇거든. 함께 살면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유대감을 느끼고 하던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유대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갖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건세 100년 이후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망가지고 없어져 가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서로 이제 함께 사는 법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함께 산다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심도 깊어야 되고, 수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도 이렇게 자기 고집이나 주장도 이렇게 마음 내려놓고 비울 수 있어야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훈련을 안 하고 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롭고 힘든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왔거든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더욱더 옛날보다는 타인이 더 필요로 하고 사랑이 더 필요한 시대에 살아요. 이걸 우리가 정말 자각해야 해요. 근데 문제는 정말 사랑이 필요로 하고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첫째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화 또는 분화가족화 또 싱글 이제 가족이 되면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훈련들을 최근 세 동안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대에 사는 거는 옛날로 비교하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편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갖다가 더 편리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편함들을 해결했지만은 정작 인간의 소중한 가치관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 자신들을 편리하게 했고 사용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절감하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정말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법을 익히는 게 정말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은 무엇이 이렇게 열려야 가능하냐? 우리 마음이 열려서 서로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될 때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노력 별로 안 해도 그게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근데 요즘은 노력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어렵다. 그래서 뭐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냐면 명상이 필요하고 수행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갇혀있고 묶여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잘못 이해하고 사는, 이 마음에서부터 벗어나는 수행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거나, 이제, 공격하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 마음을 열고 띄워서 훈련들을 정말 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는 사실 이제 함께 수행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해도 됐던 시대예요. 그래도 그 당시 부처님은 상가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상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예를 들면 불교는 있어도 부처님이 강국하게 생각했던 부처님 당시에 만들었던 부처님의 상가는 없어요. 그 상가는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라도 그것을 정말 다시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수행이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수행들이 있어요. 그 수행이 뭐냐면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자기중심적으로 갇힌 마음으로 바라보던 마음에 의해서 형성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있던 것들부터 해체시키고 정말 이제 자연과 허공처럼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어떤 대상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깨어있는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허공처럼 모든 것을 품어안을 수 있는 대지처럼 모든 것을 품어안을 수 있는 바람처럼 잘 볼 수 있는 이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는 사실, 그 목적들이 다 이제 그것과 부합된다는 것을 알고 또 수행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